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자, DC 파워 서플라이의 그 정전화 회로에서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갖다가 잠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또는 리니어 레귤레이터라고도 하고 대부분 3단자 소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3단자 레귤레이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DC 파워 서플라이의 그 정전화 표로에서도 잠깐 이제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됐었는데,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는 회로가 일단 간단합니다. 외부에 바이패스용 커패시터 두 개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회로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그 PCB 보드에 그 공간을 갖다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타입의 그 레귤레이터처럼 스위칭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스위칭에 의한 노이즈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다가는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은 제가 이제 오른쪽에 수식을 좀 표기해 봤는데 입력 파워분의 출력 파워의 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는 직류에서는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입력 파워는 입력 전압 곱하기 입력 전류, 그 다음에 출력 전력은 출력 전압 곱하기 출력 전류가 되겠습니다. 요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잠깐 얘기가 나오겠지만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의 입력과 출력 그 전류가 거의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력과 출력의 전압차 곱하기 전류 I만큼 손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가 크면 클수록, 즉 I0가 부하 전류가 되기 때문에 I0가 크면 클수록 손실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가 큰 곳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은 좋지 않지만 일단 공간이 간단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위치 동작이 없기 때문에 노이즈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한 의료기기 같은 곳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갖다가 이제 몇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면, 먼저 플러스 출력 전압을 갖다가 출력하는 레귤레이터가 있고, 마이너스 전압을 갖다 출력하는 레귤레이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타입의 레귤레이터가 있고, 출력 전압을 갖다가 가변할 수 있는 타입의 레귤레이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타입과 LDO 타입이라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바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는 입력과 출력 간에 어느 정도 그 전압차가 있어야지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귤레이터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입력과 출력 간의 전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탠다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V 이상 정도 됩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LDO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DO는 Low Drop Out의 그 약자가 되겠습니다. 줄임말. 그래서 요즘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 요 2V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전압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직류 전압을 갖다가 배터리로부터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또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용하는 그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는 LDO 타입,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울트라 LDO 타입도 있습니다. 그런 타입을 갖다가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출력 전압이 플러스인, 그리고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인 그런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시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앞에 부분만 몇 개 잘라다 붙여봤습니다. 자, 일단은 78,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7805,
10, 7812, 7815, 7818 이렇게 나가는 그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앞에 7, 8이 출력 전압이 플러스 전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XX 부분에 붙는 숫자 05면은 5V, 뭐 10이면 10V, 그 다음에 15면은 15V, 이게 출력 전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7, 8로 시작되는 거는 포지티브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전압에 플러스 출력 전압을 출력하는, 자, 똑같이 79XX 이렇게 나가는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79로 나가면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을 출력하는 그런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고정된 타입, 이런 거 지금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뭐 7805, 7810, 뭐 7905, 7915 이런 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출력 전압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딱 고정된 뭐 5V 또는 마이너스 15V 이런 고정된 출력을 갖고 있는 레귤레이터인데 LM317 같은 경우에는 출력 전압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레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동작하는지 제가 한번 그 블록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출력 전압을 센싱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전압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전압과 출력 전압을 센싱한 그 전압간을 비교해서 그 차에 의해서 출력으로 가는 전류를 갖다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조금 더 간단한 표현을 갖다 제가 좀 써봤는데, 출력 전압을 모니터링해서 출력 전류를 제어하는 일종의 가변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출력으로다가 전류는 공급되고 있는데 그 출력 쪽으로 공급되는 전류의 양이 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항이 하는 역할이 전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이 전류 제어 부분에 저항값이 변하는 그런 소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여기 위에 밑부분에 잠깐 좀 그려봤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실선이 저희가 원하는 그 출력 전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805라고 하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플러스 5V를 갖다 출력하는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인데, 자, 이 빨간색이 5V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전압을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넘어섰다. 전압을 딱 넘어서는 순간이 있겠죠. 여기 출력 전압을 센싱해 보니까 이 부분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전류를 제어해서 출력 쪽으로 가는 전류량을 갖다 줄여줍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출력 쪽에 전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준 전압보다 출력 전압을 센싱한 전압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기준 전압만큼 출력 전압을 높여주기 위해서 전류를 갖다 조금 더 증가시켜 줍니다.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저희가 목표로 하는 출력 전압을 갖다가 따라가도록 계속 어느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계속 그 전압을 따라가도록 하는 이렇게 제어하는 방식이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그 여러 개의 그 보드에서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적용된 예를 갖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즘 코딩 교육에 많이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 중에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사용된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갖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회로도가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회로도 중에 그 파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X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외부 전원을 갖다 입력받는 잭이 되겠습니다. 보통 뭐 7V에서 한 12V 정도 사이에 직류 전압을 갖다가 입력받는데, 자, 그 전압을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1117이라고 하는, 자, 요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출력이 플러스 5V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5V를 갖다 출력하는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 5V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 전압을 해서 다시
LP2985라는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통하면 플러스 3.3V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이 두 개의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그 적용된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지금 빨간색 서클로다 제가 지금 표시해 놨는데, 자, 여기 좀 약간 좀 큰 부분, 디팩이 되겠습니다. 패키지 타입이. 이게 아까 보셨던, 이 전원 입력 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입력 전압을 플러스 5V로 출력해주는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 좀 약간 작은 형태의 그 칩이 있는데,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5V를 입력을 해서 3.3V를 갖다가 출력해주는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고정 타입의 출력 전압을 가지는 그 78XX, 79XX 나가는 그런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의 데이터 시트 일부를 갖다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8은 출력 전압이 포지티브 볼테이지를 갖다가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V, 플러스 10V, 플러스 15V처럼 플러스 전압을 출력하는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8로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XX 부분에 출력 전압이 표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을 보시면은 5V, 6V, 8V, 9V, 10V, 12V, 15V, 18V, 24V까지 아주 다양한 출력 전압을 갖고 있는 78계열의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78, 05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메이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자, 1A까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자, 아웃풋 커렌트가 최대 1A까지 출력할 수 있는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예를 좀 더 들어보면은 7805가 1A까지 출력할 수 있는, 자, 7805라고 했으니까 출력 전압이 플러스 5V가 되겠습니다. 7805를 예를 든 겁니다. 자, 7805 같은 경우에는 출력 전류가 1A까지 출력할 수 있는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고, 78L05라고 또 있습니다. L05가 붙으면은 역시 똑같은 플러스 5V를 출력하는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인데, 출력 전류를 갖다가 최대 100mA까지 출력할 수 있는 레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패키지는 보통 저희 일반적인 소시노 TR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인 TO92 패키지 타입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M05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출력 전압은 플러스 5V입니다. 근데 출력 전류를 500mA까지 출력할 수 있는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8T05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3A까지 출력 전류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7805 그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의 데이터 시트의 일부를 갖다가 잘라다 붙여봤습니다. Absolute Maximum Ra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전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표시된 그 값을 초과하면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아주 영구적인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때 조건을 이 Absolute Maximum Rating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 전압은, 자, 출력 전압이 5에서 18V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7805부터 7810, 12, 15, 18, 이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최대 35V까지. 그 다음에 24V를 출력하는 7824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입력 전압이 40V까지. 최대 그 입력의 전압값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는 그 회로는 데이터 시트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응용 회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로가 아주 간단합니다.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의 입력과 출력단에
커패시터 2개를 갖다 보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패시터의 역할은 직류 그 입출력단에 포함되어 있는 약간 고주파성 노이즈를 갖다가 그라운드로다가 바이패스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입력이나 출력의 변화를 갖다가 빠르게 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기적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05 같은 경우. 자, 일단은 보통 상온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그 대부분의 자료들이 상온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도 그 특성 자체가 좀씩 틀려지기 때문에 온도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상온하면은 플러스 25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온에서 7805 같은 경우 출력 전압이 티피컬한 값이 5V고 미니멈 4.8에서 맥시멈 5.2V까지 출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앞에서 봤을 때 LDO 타입이 있었는데 드랍아웃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티피컬한 값이 2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805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출력 전압이 5V니까 입력 전압이 적어도 출력 전압보다 2V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7V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LDO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7805, 7810, 7812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드라바 볼테이지가 보통 한 2V 정도 되기 때문에 입력이 출력보다 2V 이상 높아야지 정상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uiescent curr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부하가 전혀 달리지 않았을 때 그 7805라는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대기전력 하는데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하는 현재 달려있지 않는데 부하에서 가져가는 전류는 없는데 그 칩에서 스스로 먹고 있는 칩 동작을 위해서 스스로 그 소모하고 있는 전류량이 5mA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다가 이 전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제가 여기다가는 표기를 안 해놨는데 라인 레귤레이션, 노드 레귤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인 레귤레이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입력 전압이 변화했을 때 출력 전압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그런 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노드 레귤레이션은 출력 전류가 변화할 때 출력 전압이 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이제 노드 레귤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을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 LDO 타입을 갖다가 제가 이제 봤었는데 No Dropout Regula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갖다 하나 들기 위해서 하나 가져왔는데 앞에서 사용했던 LP2985입니다. LP2985. 자, 어디서 사용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5V를 입력받아서 3.3V를 출력하는 이 부분에 LP2985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아까 스탠다드 타입 같은 경우, 그 7805 같은 경우, 입력과 출력의 차가 최소 2V 이상은 돼야지 레귤레이터가 정상 동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처럼 5V를 입력해서 3.3V를 출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레귤레이터는 쓸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지금 한 1.7V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3V에서 동작하는 이런 칩들이 출현하면서 5V로부터 3.3V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LDO 타입이 개발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차트 통해서. 자, 지금 보시면은 울트라 로우 드랍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풀 로드에서 이건 150mA까지 출력할 수 있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풀 로드에서 280m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28V 밖에 안 되는 거죠. 1mA일 때는 7mV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입력 전압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7805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통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05 시리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입력 그 교류 전압이 피크치가 9V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220V를 갖다가 9V로다가 다운시키는 트랜스포머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V가 입력됐을 때, 자, 지금 부하 저항이 5oh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출력되는 전압이 플러스 5V이기 때문에, 왜? 7805가 사용됐기 때문에 5V인데 5ohm이니까 부하 전류가 1A가 될 겁니다. 거의 최대로 흐를 텐데, 자, 제대로 전압이 뜨는지 한번 입력과 출력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입력 전압 값이 리플이 크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많이 떨어질 때는 4V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도 5V를 유지하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입력 전압 값을 조금만 더, 자, 여기서 부하를 일단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부하를 15ohm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0.5A 정도가 되겠죠. 부하 전류가. 자, 부하 전류의 영향도 받을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움직입니다.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5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00mA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약간씩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5V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씩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력 전압인데 입력 전압이 7V 근처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7V 근처까지 떨어질 때 그때 출력 전압도 5V에서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티피컬한 값이 2V라고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드랍아 볼테이지가 사실상은 뭐 한 2.5V 이상 돼야지 정상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지금 100mA까지는 이런데, 자, 50mA 정도 하면은 뭐 정상 동작할 것 같습니다. 100ohm 정도로 놓으면. 자, 뭐 정상 동작합니다. 왜냐면은 입력 전압 값이 지금 거의 다 8V 정도로 다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사이가 거의 3V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7805가 정상 동작을 해서 5V가 유지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앞서서 리플이 발생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으로 한번 해보죠. 자, 0.5A가 될 텐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15ohm을 그대로 두고 입력 전압 값을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V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 15V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돌려보죠. 자, 좀 전에는 리플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입력 전압을 좀 띄우고 나니까 입력 전압이 전체적으로 약간 리플은 발생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11V, 12V 정도 평균값을 잡아놓으면은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하로 떨어졌을 때도 10V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을 띄우면 저희가 출력 전류가 커져도 어느 정도 그 5V를 갖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입력 전압을 높게 띄워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쉽지 않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과 출력 전압의 차가 크고 출력 전류가 클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앞에서 저희가 그 효율을 따져볼 때 사용했던 그 공식입니다.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의 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리니어 레귤레이터에서는 입력 전류하고 출력 전류가 거의 같습니다. 아까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은 부하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레귤레이터가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그 전류가 있었습니다.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흐르는 그 전류를 뺀 나머지가 이제 출력 전류가 되는데, 출력 전류가 크면 클수록 그 자체적으로 흐르는 그 전류는 사실상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입력 전류하고 출력 전류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출력 전력이 있겠죠. 출력 전력은 V0가 5V입니다. 7805 같은 경우 5V 곱하기 그때 그 출력 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입력이 10V다. 입력이 10V고 출력의 그 전류가 1A다. 그러면은 이 전압의 차가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10W입니다. 전력이, 입력 전력이 10 곱하기 1A니까 출력은 5 곱하기 1A니까 5W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W는 레귤레이터에서 열르다가 손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5W가 V1에서 V0를 뺀 곱하기 I0한 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1이 10V였고 V0가 5V였으니까 5 곱하기 1A에서 5W만큼 열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는 효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앞부분에서 나왔었는데 출력 전류가 작은 곳에, 출력 전류가 작으면 그 입력 전압을 갖다 이렇게 높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런 곳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만큼의 열 손실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입력 전압을 10V, 출력 전압을 5V, 7805, 그 다음에 출력 전류가 1A라고, 맥시멈 1A까지라고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손실이 5W만큼 나옵니다. 자, 5W면은 열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와트당 65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W면 어느 정도 될까요? 5, 6, 30에다가 5, 25, 32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값이 커지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간에 전압차가 많이 발생하면은 이런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방열판을 달아서 방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셧다운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간단하게 7805를 기준으로 해서 리니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